백만장자 명문가문순서 명문가문순서 하나. 부부가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둘. 부부가 자녀 앞에서 책을 읽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셋. 부부가 자녀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백만장자 순서 하나.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며 대화하겠습니다. 둘.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과 한 가지씩 공부하겠습니다. 셋. 매일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책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이성우는 백만장자 명문가문선서 6가지를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빠와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가정이고 교사가 부모입니다. 나는 가족과 식사하고 대화하며 책을 읽고 공부하는 좋은 가정과 습관과 기술을 만들어 나날이 더욱 건강해지고 풍족해지고 행복해지겠습니다. 2025년 1월 5일 우리 가족 행복코치 이성우.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뭘 해야 되냐면 이번 주, 그러니까 이번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고 이제 다음 주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요게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1월 1일부터 이제 저희가 바인더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간계획표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주 돈포개, 송구영신 파티, 가족학교, 그 다음에 뭐 새해 시작, 그 다음에 라인 댄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월화수 3일 단위 목표 관리에는 뭐 새해 시작 2025년 업무 목표에 적어놨고, 그 다음에 퍼스널 오브젝티브 개인 목표는 뭐 송구영신 파티, 그 다음에 가족학교 한다 해서 이렇게 1월 1일 날 한번 했죠. 예, 한 걸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목금토 3일 단위 목표 관리에도 이렇게 책 쓰기 하고 가족학교 하고 그리고 스터디 앤 북에서는 원래 여기는 이제 그 이번 주 읽을 책 이름하고 뭐 강의 같은 거 듣는 게 있으면 이제 강의 같은 거 적는데, 저희는 이제 라인 댄스 이제 등록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게 없는데 아내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게 있어서 책 이름을 썼어요.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날짜들 이렇게 다 적었고요. 저는 또 날짜 옆에다가 날씨하고 그날 기분, 감정을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벤트란에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왼쪽에는 일, 업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개인, 가정, 일정,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날마다 한 가지씩 이렇게 적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씩 적은 거를 투두 리스트에다가 왼쪽에 이제 적은 거, 일에 대한 거는 위에다가 가장 중요하다고 테두리 해놓고 내용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일 가정, 아니 개인 가정 해놓은 거는 아래쪽 투두리스트 아래쪽에다 테두리하고 쓰고. 그래서 투두리스트는 위에서 아래로는 이제 업무에 대한 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쓰고요. 그 다음에 투두리스트 아래에서 위로는 이제 개인 가정에 대한 일정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두리한 것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을 확보해놔야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예를 들어 가족학교 같은 경우는 8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네. 책 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표시를 안 해놓은 게 제가 몸 상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정해놓진 않았어요. 그래도 할 것이다. 몸 컨디션 좋을 때 할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진 않았는데, 뭐 가족학교 같은 경우는 8시부터 10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일주일 거 쓰고,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칼라 체크를 이렇게 좀씩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이게 뭐 아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글씨 쓰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데 종이책을 읽는데 좀 트라우마가 있고, 그 다음에 글씨를 쓰는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렸을 때 좀 너무 하여튼 뭐 상처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게 아직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좀 칼라 체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칼라 체크를 안 하면서도 이렇게 주간기표를 봤을 때 어떤 주업무 빨강색, 보조업무 이제 주황색, 그 다음에 뭐 개인적인 거, 그런 거 초록색, 그 다음에 자기개발, 운동, 뭐 책 읽기,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눈에 딱딱
보이게 할까 하다가 이제 칼라 볼펜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칼라 체크할 때도 도움이 돼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 보기도 이쁘고 칼라 체크할 때도 좋아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월간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해서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이렇게 써왔고, 그리고 연간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에는 그냥 가족들끼리 같이 이걸 바인더를 같이 보면서 각자 이제 개인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이번 주를 돌아보니까 빨강색이 없네. 아, 돈을 번 시간이 없구나. 아, 내가 주 업무를 한 시간이 없구나.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강색이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과제하는 시간이라든지 뭐 자습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없구나. 그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스스로 과제하거나 자습하거나 복습하거나 예습하거나 하는 시간이 없으면 어떨까요? 주황색만 있을 거예요. 학교 가는 시간도 주황색이고, 그 다음에 학원 가는 것도 주황색이고, 뭐 인터넷 강의 듣는 것도 다 주황색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한 시간 다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군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하더라도 스스로 하지 않은 공부는 다 주황색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딱 보고서 빨간색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하는 공부 시간이 없었네, 반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또 부모님하고 같이 보면서 같이 이걸 좀 한번 만들어 보자. 다음 주에는 좀 하루에 뭐 30분씩이라도 빨간색을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파랑색이 저는 참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파랑색을 혼자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운동도 혼자 하고, 뭐, 독서도 혼자 하고, 뭐, 학원도 혼자 다니는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파랑색을 거의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뭐, 라인댄스 같은 경우 지금 같이 다니고, 얼마 전에 요가도 같이 했었는데,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가보면 이제 대부분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혼자 오잖아요. 뭐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뭐 아이들 따로 다녔는데, 저희 둘은 같이 다니니까 그걸 되게 좋게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독서 모임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혼자 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나오면 좋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나오면 더더욱 좋은데, 이게 독서가 이제 정말 책을 통해서 서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 되면 좋은데, 그냥 각자 따로 또 독서 모임을 다니게 되면 그냥 또 각자 책 읽는 시간 때문에 더 대화하는 시간 줄어들고, 각자 또 독서 모임 참석하는 시간 때문에 더 이렇게 또 줄어들고, 그게 오히려 좀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데, 저는 가능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뭐 어디 외부에 독서 모임 참석하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 좀 플러스 해서 가족들하고 독서하는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매일 같이 책도 읽고 독서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좀 컨디션이 좋아지면 부부가 같이 읽어야 될 책, 그리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읽어야 될 책들 소개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필사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인드맵 갖다가 이렇게 책을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거나, 뭐 싱커이즈 갖다가 이렇게 또 책을 또 이렇게 잘 구조화시켜서 저희들 학습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 건데, 그런 거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 같은 경우, 뭐 종교생활 활동하는 분들은 뭐 예배 시간이라든지 뭐 무슨 종교활동 시간, 그냥 거기 혼자 가서 하는 시간은 그냥 초록색인 거고, 그, 그 종교 어떤 시간 외에 거기 있는 뭐 같은 사람들하고, 그 종교단체 모인 사람들하고 어떤 교제 시간 있잖아요. 그건 보라색이거든요.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촛불 행동 같은 경우 촛불 집회 나가는데 투표를 한다거나 그런 건 이제 보라색인 거죠. 그래서 보라색도 좀 꼭 필요하다. 지금 이번에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또는 투표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줄 건데, 우리 아이들 미래를 현재를 저희가 투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현재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지금 역사를 어떻게 만들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뭐 매주 뭐 촛불을 나간다든지 뭐
뭐 정치 활동을 너무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국가의 주인으로서 투표하는 것만이라도 꼭,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개인 점검을 하고,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서로 보면 되죠. 그래서, 아, 당신 어떻게 보냈어, 이번 주? 그래서 지금 제 아내 거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자, 제 아내 거를 이렇게 보면, 제 안에 거는 조금 더 컬러풀하죠? 예. 자, 여기 보면은, 제 안에는 빨간색들이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예, 초록색도 있고, 예, 파란색도 있고, 골고루 있죠? 예, 저보다는 좀 골고루 있는 편이에요. 예. 이제, 가정주부가 다 초록색만 있을 것 같지만, 주부가 의외로 초록색이 엄밀하게 칼락색을 제대로 하면은 초록색이 없어요. 주부는 그냥 정말 자기 혼자 보내는 시간, 혼자만의 취미 시간, 뭐 혼자만의 산책 시간, 그 시간만 초록색이고요. 사실은 가정에서 엄마가 그 아내로서, 주부로서, 어떤 가정의 경영가로서, 해야 될 시간, 어떤 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가정주부는 뭐냐면 빨래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예, 이거 다 빨강이에요. 이거 엄마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하고 엄마가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주부가 가정부가 와서 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돈을 내고 어디다 다른 데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버는 시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빨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은 어떤 거냐면, 이제 장을 본다거나 요리를 하는 시간. 예. 장을 보거나 요리하는 시간은 뭐냐면, 쉽게 얘기 들으면 식당에서 자영업하는 분들이 요리 재료를 준비해요. 그리고 요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저 같은 중국집에서 일을 해봤는데, 아침에 하루 쓸 짜장을 다 볶아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 시간은 돈을 번 시간 아니죠. 돈을 벌게 준비한 시간이죠. 그래서 주황색이에요. 빨강 언제요? 손님이 왔어. 주문이 들어왔어. 그래서 손님한테 그 음식이 나가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계산하고 나갔어. 그 시간이 빨강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주부한테는 빨강이 언제냐면, 그렇죠.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빨강이에요. 그게 엄마가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장을 보고 재료 손질하고 요리를 하고 주황색 시간을 보내서 그 빨강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초록색이 있거든요. 예. 요건 뭐냐면 외식한 시간이에요. 외식한 시간은 엄마가 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도 없고 요리를 하느냐고 힘들지 않고 그냥 가족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초록색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파란색은 다 똑같죠. 독서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그죠? 자기 개발하는 시간. 예. 그렇게 하면 되고 아내도 지금 저하고 거의 24시간 같이 계속 붙어 있고 저희 둘 다 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활동은 거의 안 해요. 종교 활동도 안 하고 그래서 보라색이 없는데 이거는 뭐 저희는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이제 올해 아이를 이제 가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아이를 가져서 내년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유치원 뭐 초등학교 아이 따라서 이렇게 학부모들 모임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교제를 하게 될 거고 이웃들하고 교제할 거고 저희가 조금 건강이 더 좋아지면 저희 자녀들의 또래 되는 부모들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독서 모임도 하고 이렇게 가족 학교도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그거는 자연적으로 많아질 거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보 당신은 이렇게 시간을 보냈구나. 나는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좀 시간을 좀 어떻게 늘려보면 어떨까? 어떤 시간은 좀 늘리고 어떤 시간은 좀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또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어떤 일정 관리를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여보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어? 기억하고 있지? 그 몇 시부터 몇 시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인더를 같이 적으면서 서로 체크하면은 나중에 뭐 시간 관리 때문에 약속
뭐 중요한 약속을 까먹는다든지 뭐 그런 일 때문에 서로 막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로 그 시간에 나는 뭐라고 당신은 뭐라고 이렇게 역할 분담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아이들 태어났을 때는 또 같이 아이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부부가 같이 참석할 건지 아니면 엄마만 참석할 건지 아빠만 참석할 건지 또는 그때 한 명이 부부가 같이 부모가 다 참석하면 좋은데 한 명만 참석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어 엄마가 아이하고 어떤 무슨 아이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럼 아빠가 참석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참석은 못하더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이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축하 메시지라도 응원이라도 해줘야겠다. 뭐 이런 거. 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니까 행사 시간에 참석 못하더라도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가서 같이 픽업해서 같이 뭐 외식이라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미리 계획해 놓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바인더를 같이 쓰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또 바인더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 운동할 시간이 없다. 가족과 대화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시간 관리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가족과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들. 또 책을 읽고, 또 자기 건강 관리하는 것도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것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인데 막 일에 쫓겨가지고 뭐 살림에 쫓겨가지고 뭐 다른 모임에 쫓겨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죠. 그래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는지 잘 기록해 보는 거예요. 기록해 봐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없애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스케줄을 살다 보면은 이게 시간 관리가 되는데 그게 적어 놓지 않고서는 솔직히 머리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인더를 같이 꼭 쓰셨으면 좋겠고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 주 걸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걸 계획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음 주 걸 계획할 건데 일단은 지금 오늘 거까지 칼라 체크를 해서 이번 주 걸 완성을 짓겠습니다. 칼라 체크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색깔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파란색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먼저 가로줄을 대고 이렇게 자를 대고 가로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파란색인 것부터 다 가로줄 다 그려줍니다. 이게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을 때가 많은데, 그죠? 네. 자, 오늘 우리 이거 한 10시까지 할 것 같은데, 10시까지. 요 칼라 체크는 그 두 선에, 플랜선에 있는 화살표 맞추는 게 아니라요. 실제 1시간을 기준으로 칼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를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거는 지금 수면 바지, 수면 양말 쪼가리인데 이게 자를 매번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화장지로 매번 닦아 보니까 화장지가 너무 낭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깝다. 그러면 좀 어떤 거 가지고 좀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화장솜을 써봤는데 화장솜은 또 금방 해져요. 그러다가 그 수면 양말, 수면 바지 같은 거 이제 버릴 게 있었는데 왠지 그걸로 닦으면은 잘 닦일 것 같고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써보니까 진짜 오래 써요. 지금 요게 지금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한 1년에 한 번 정도만 빨아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다른 거 더러운 거 묻는 게 아니라 형광펜만 닦아주는 거라서 그렇게 뭐 지저분하고 냄새나지도 않고 오래 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주간 칼라 체크 해주고 월간도 칼라 체크를 해주고 이 월간은 여기 3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칸은 오전, 두 번째 칸은 오후, 세 번째 칸은 저녁 이렇게 시간을 분류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오전, 오후, 저녁에 뭐 몇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색을, 의미가 있는 색을 이렇게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연간도 연간 같은 경우는 왼쪽은 일 업무, 오른쪽은 개인 가정 이렇게 분류해서 색깔을 칠하고 있고요. 여기도 실장한 거를 컬러 체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자를 지금 3개를 쓰고 있죠. 하나는 이제 연간, 이렇게 한눈에 보는 연간 플랜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고, 자 하나는 이렇게 먼스, 월간 해가지고, 월간을 볼 수 있게 쓰고 있고, 하나는 또 아래로 나우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렇게 썼고, 안에도 이렇게 썼어요. 안에가 좀 컬러풀 하니까 이쁘죠. 색깔이. 저도 빨강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일단 저는 지금 건강 회복을 위해서 치료하고 휴식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올해부터 좀 책을 쓰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정신이 한번 쓰러져 가지고 아직은 아니구나, 때가 아니구나, 좀 더 쉬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좀 늦춰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는 이번 주 이렇게 썼고요. 이번 주 월간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연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잔은 이건 빼놨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안에는 지금 자가 하나 더 있는데 원래 여기다가 저희가 가계부도 월간에다가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제가 월간 양식지를 아직 구입을 안 해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쓰는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다 안에도 썼어요. 그래서 저희 부분이 이렇게 썼고,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제일 위에 먼스가 있잖아요. 1월이죠. 1월 쓰고 그 다음에 이어는 여기 옆에다가 2025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보면은 날짜를 쓰게 돼 있어요. 직접. 자, 6일부터 시작이죠. 네, 6, 7, 8, 9, 10, 11, 12. 네, 이렇게 날짜를 써줍니다. 날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벤트란이 있는데 이벤트란을 여기 하얀색 여기 보면 날짜 쓰는데 이 하얀색 박스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줄을 그려주면 예, 반이 딱 나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을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반을 다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날마다 워라밸을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그 나의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가족에게 단 하나의 이름이 되는 단 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남자는 아내한테 단 하나의 이름이 되는 단 한 사람이 돼줘야 돼요. 남자는 자식한테 아빠라는 단 하나의 이름이 되는 단 한 사람이 돼줘야 돼요. 예. 여자는 남편한테 아내라는 단 하나의 이름이 되는 단 한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엄마라는 단 하나의 이름이 되는 단 한 사람이 돼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직업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편하고 아빠의 어떤 역할과 의무,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는 내팽개치고, 자기 욕심만 부린다? 일적인 것만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런 불행해지는 거죠. 또 아내로서, 엄마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럼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와, 그러니까 자기 역할, 자기 어떤 책임과 의무, 자기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잘 지켜야 되는데, 그걸 많이, 망각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자고 이걸 이렇게 반을 쪼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개 놓으면 이 투두 리스트를 적기가 편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반을 쪼개 놓는 건데, 일단은 요것부터 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적기가 편한 게, 오른쪽은 다 저희는 매일, 지금 백만장자 명문가문 선서를 하면서 매일 가족학교를 하기 때문에 가족학교를 다 쓰면 됩니다. 네. 가족학교. 가족학교? 자, 남편, 아내, 아빠,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나요? 선생님이 있나요? 네. 제가 유대인 랍비를 직접 만났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노벨상을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 학교들 중에서도 그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했던 그 여자 랍비가 있었어요. 그 랍비가 한국에 와서 하브루타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데 그분이 한 2시간 동안 강연하는데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아내, 아빠, 엄마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나요? 교사가 있나요? 그때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제로. 근데 저는 있는데 저만 알고 있었어요, 답을. 어쨌거나 그 랍비가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거의 강의를 이제 그 마무리할 때쯤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브루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면서 하브루타가 뭐 어떻게 생겼고 하브루타의 어떤 의미가 뭐고 뭐 하브루타의 장점이 뭐고 하브루타의 방법이 뭐고 그런 걸 설명하면서 계속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되는 법, 아내가 되는 법, 아빠가 되는 법,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나요? 교사가 있나요? 나중에 답을 하는데 그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되는 법, 아내가 되는 법, 아빠가 되는 법,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가 가정입니다. 교사가 부모입니다. 그거를
다른 어떤 학교 기관에서도 남편이 되는 법, 아내가 되는 법, 아빠가 되는 법, 엄마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적어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독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거의 뭐 20대, 20대 중반? 늦게는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30대 중반에 결혼하잖아요.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계속 보여주고 알려주고 시켜보고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도 그거를 계속 어떤 코치를 해줘야 되고, 예. 그거를 초등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중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뭐 대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원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어. 근데 그 그거를 하는 민족이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노벨상 타는 게 그냥 자기가 맘만 먹으면 그냥 문만 열고 나가면 노벨상이 받아지는 거예요. 어. 근데 다른 민족들은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 음. 그래서 가족학교가 사실 밥상머리 교육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저희가 백만장자 명문가문선서 이거 하는데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며 대화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 한 가지씩 공부하겠습니다. 예. 요것도, 예. 이게 하부타고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백만장자 선서의 이거가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가족과 식사하며 대화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가족 한 가지씩 공부하겠습니다. 이거를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친구한테 배우고 이거를 5년 동안 실천해서 5년 만에 백만장자가 된 방법이잖아요. 저는 그 친구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자신해요. 저하고 제 아내는 자신 있어요. 저희는 지금 조금 지금 경제적으로나 좀 건강적으로나 좀 육체적으로나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가 명문가문선서 3가지를 실천하고 이 백만장자서 이 3가지를 실천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돈이 없어도 정말 건강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배울 거니까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사실 불편하긴 해요. 근데 불편하긴 하지만 불행하진 않거든요. 저희 되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조금 돈이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는데 가끔 이제 아내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못 사줘서 좀 마음이 아프고, 아내도 저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 해주니까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진 않거든요. 좀 불편한 거지. 음. 오히려 그걸 하려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한다든가, 벌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건강이 더 나빠지거나, 여기서 더 건강이 나빠지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를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 기간을 이제 견디려고요. 이 기간만 우리가 잘 견디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를 저 혼자 결혼하기 전에도 뭐 우리 가족 명문가문 만들기 위해서 혼자 전국 돌아다니면서 각 가정에 방문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고, 가족 코칭을 하면서도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각 가족 돌아다니면서 가족 코칭을 했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이미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갖고 있는데 왜 안 하실까? 왜 못 하실까? 물론 저도 사람마다 다 어려운 점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것 같아요. 예. 그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서 저희도 이 가족학교 매일 못해요. 예. 저희도 지금 재작년 5월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결혼한 지 지금 1년 하고도 한 6개월 이제 반 다 돼가는데 저희도 지금 이 백만장자 명문가문선서를 그러니까 매일 가족학교를 한 거는 사실 한 달 안 될 것 같아요. 한 달 못 하는데 그래도 명문가문선서 3가지는 지키면서 계속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아이를 갖기 전에 요거를 좀
좀 힘들더라도 좀 훈련을 해가지고 습관을 만들어 놓으려고요. 저희가 이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테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족학교를 꼭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학교 이렇게 다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벤트 왼쪽에는 저 같은 경우 이제 책 쓰기가 될 거고요. 물론 지금 책을 제가 컨디션 보고 좀 쓸 수 있으면 조금씩 뭐 A4지 한 반 페이지씩이라도 쓰든지, 지금 목차는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원고도 한 몇백 페이지 써놨긴 했는데, 예. 예, 저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해놓고 이렇게 쓰면 되고, 지금 그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살림을 하는 거를 정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지금 얘기를 해준다면, 저희가 이게 분리수거하는 일이 하는 날이 화목이에요. 그래서 화요일날 분리수거, 목요일 분리수거, 일요일 분리수거 써놓으면 되지. 저거는?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 가정주부가 청소하는 날은 청소하는 것은 빨간색이에요. 바로 해서 바로 성과가 나오니까. 예. 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 뭐 일주일 그 요리할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날 장을 보시는 분도 있다. 그럼 월요일날 이벤트에다가 장보기 쓰고, 장보기가 뭐라고요? 예, 주부한테는 예, 주황색이라고 쓰면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장을 안 볼 거기 때문에,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청소 구역을 나눠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는 안방 청소, 화요일에는 뭐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옷방, 뭐 드레스룸이 있으면 옷방 있으면 옷방 청소. 저희는 이제 방이 2개인데 저희는 안방하고 옷방 이렇게 2개 나눠져 있는데, 옷방 청소될 수 있고, 또 하루는 뭐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주방 청소, 이렇게 나눠 놓으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요일별로 이렇게 나눠 놓고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을 정해놨는데, 좀 거실 청소라든지, 가족들이 같이 쓰는 공간, 거실 청소라든지 뭐 베란다라든지 가족들이 같이 쓰는 공간은 좀 같이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하면 좋죠. 예, 요일을 정해놓고. 예. 그러니까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도 직장 다니는 분도 나름대로 뭐 회사에서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딱 정해놓은 뭐 커리큘럼 있는 회사들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뭐 되는 회사들도 있을 텐데, 그걸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게 더 능률이 올라갈 거고요.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가정주부가 좀 세상에서 제일 고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 주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내하고 저도 오늘 좀 유튜브 보면서 뭘 봤냐면은, 그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들 이렇게 신생아들 목욕시키는 거, 그 다음에 신생아들 이렇게 그 젖병 분유 먹이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그 좀 울 때 어떻게 달래야 되는지 그런 거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근데 저 그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원래 저게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들 키우면서, 또 밑에 있는 형제들이 어린 동생들 보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미 자식들을 장성하게 키워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초보 엄마 아빠가 된 자식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이게 유전이 이렇게 물려져야 되는 건데, 왜 비싼 산후조리원을 가서 저걸 해야만 될까? 왜 저거를 이제 가정에서 학습이 안 될까? 대물림이 안 될까? 지금은 참 안타까운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손주, 손녀 안 보려는 분들 꽤 있잖아요. 저는 그건 정말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엄마도,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일이, 아내가 하는 일이 살림이잖아요. 의사도 살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 가정을 살리는 일, 그 가장 고귀한 일을 하는데 좀 전문 의식을 갖고 이렇게 좀 일을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화, 목, 일 쓰고 그 다음에 월요일 자기 한번 써. 월요일 뭐 할 건지 이제 매주. 뭐 안방 청소, 여기는 뭐 옷방 청소, 여기는 뭐 화장실 청소, 여기는 뭐 주방. 이렇게 하면 딱 맞네. 안방 청소? 어. 안방 청소. 안방 청소, 여기는 옷방 청소. 그리고 저는 가정주부가 가정의 지휘자잖아요. 오케스트라잖아요. 혼자서 엄마 혼자 그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 그거 다 남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이들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엄마는 그거를 훈련시켜줘야 돼요. 왜? 아니, 아내가 먼저 죽으면은 남편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처량해요. 혼자 밥도 못 해먹고, 청소도 못하고, 빨래도 못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인생 망가지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없어도 스스로 음식도 해먹고, 요리도 할 줄 알고, 청소도 할 줄 알고, 옷도 자기가 챙겨서 입을 줄 알고, 그런 것들 훈련시켜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예. 그리고 당연히 아들, 딸들 나면은 그거 시켜줘야 돼요. 요즘에는, 요즘엔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남자들도 다 요리하고 살림 할 줄 알아야 돼. 청소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아이도 같이 키울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엄마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훈련시켜줘야 돼요. 아들, 엄마하고 같이 요리해볼까? 아들, 엄마하고 같이 청소해볼까? 아들, 엄마랑 오늘은 화장실 청소해볼까? 뭐 이런 거. 딸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엄마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어떤 남편이나 아이들의 시간 스케줄을 맞춰서, 엄마가 이렇게 뭐 안방 청소, 뭐 옷방 청소,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남편이, 다음 주에는 아들이, 다음 주에는 딸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한 명씩 데리고 같이 하면은 힘도 덜 들고, 그죠? 재미도 있고 교육도 되고. 그런 식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옷방 청소,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여기 주방. 주방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 아내한테 굉장히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좀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중국집에서 이렇게 살면서 하루에 제가 설거지를 얼만큼을 했냐면,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 중국집에서 아침부터 영업해서 저녁 영업 끝날 때까지 홀에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배달 나가는 그 식당의 모든 주방 용기부터 그릇까지 저 혼자 설거지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막 이렇게 사람 들어갈 수 있는 큰 까만 드럼통 있잖아요. 네, 까만 다라이. 그거 3통을 저 혼자 날새가면서 설거지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방 청소도 제가 혼자 다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타고난 게 좀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거 대충 씻고 놓으면 어차피 이거 내가 먹게 돼.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어야 돼. 그래서 엄청 깨끗하게 설거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막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좀 옆에 이렇게 잔소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요리하다가 이렇게 주방 벽면에 이렇게 뭐 튀기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싱크대 가스레인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뭐 그런 거 쌓이는데, 전 그거 그때그때 다 치우거든요. 근데 이제 아내는 그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이게 너무 찌들기 전에 닦아줘야지, 이게 막 한 달, 2달 묵혀놨다 닦으면 이거 안 닦여요. 그래서
주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정해놓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응, 잘해. 응, 응.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벤트란을 다 적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투두에다가 자 이벤트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 일 업무에 대한 것들을 다 투두에다가 요 첫 번째 칸에다가 테두리 이렇게 해주고 쓰면 되죠. 저는 다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업무 같은 게 좀 내용이 빠질 수도 있죠. 이때는 자기만의 어떤 아예 뭐 가족을 위해서 아예 휴식을 해도 되고, 뭐 자기만의 어떤 업무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 하셔도, 파일 같은 거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투두리스트 하단에는, 요 이벤트에, 자, 이렇게 해서 다 썼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투두에 좀 적어야 될 게 하나 있지. 자, 우리 지금 스터디 앤 북에다가 라인 댄스 저희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라인 댄스 지금 등록을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라인 댄스, 금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날 라인 댄스.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하다고 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시간을 정해놔야 돼.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가족학교 같은 경우는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여기 보면은 3P 바인더 보면 이렇게 여기 매일 그 시간의 줄마다 여기 플랜 있고 두가 있어요. 플랜은 계획이고 두는 실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이니까 매일 8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 그래서 플랜이란 점선에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화살 쪽부터 그려놓고 10시? 8시부터 10시. 그리고 화살표 중간에다가 가족학교라고 씁니다. 왜냐면 이게 시간이 뭐 30분이나 1시간 정도 딜레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다 딱 적어 놓으면 그때마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중간 정도에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플랜에다가 거의 대다수 내용을 다 적어 놓고 두에는 뭐 계획하고 다른 것들만 이렇게 적는 방법으로 이렇게 바인더를 쓰는 경우가 많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되는 게 이게 계획대로 다 사라지면 좋은데 계획대로 안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근데 계획대로 안 사라질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랜에다가는 딱 여기 2가지, 많아도 3가지만 딱 적어 놓습니다. 아, 이것만큼은 내가 꼭 실천할 거야 라는 것만 플랜에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놔요. 그리고 실제 한 거는 2에다 다 적습니다. 2에다가 선을 따로 긋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내가 계획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확실하게 눈에 잘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안방 청소, 분리수거, 뭐 옷방 청소 뭐 이런 것들을 언제 할 건지. 근데 지금 우리는 거의 이제 12시 넘어서 밥 먹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일하는 움직이니까 뭐 예를 들어 한 2시부터 뭐 4시까지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되겠지. 나도 책 쓰기를 밥 먹고 한 2시부터 4시까지로 잡아놓을 테니까.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하나 있는 게 라인 댄스 시간을 정해놔야지. 라인 댄스 3시부터 4시 반인가? 3시 10분, 4시 반. 4시 반. 3시부터 4시 반 해놓으면 되지. 수요일하고 금요일. 난 이건 안 적을래. 응? 이건 시간 확보 안 할래. 시간 확보 안 해놓을래? 응. 그래. 몇 개만 해놔봐. 몇 개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분리수거는 시간, 5시. 5시나 6시, 그때쯤 해놔야 되니까. 분리수거. 분리수거만 해놔. 그 3개만. 다섯 시. 5시, 6시 이렇게 해놓으면 돼. 6시. 하나만 적을래. 아니, 1화목 3일 해놓으면 되지. 다 해놔? 응. 자, 오케이.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벌써 일주일, 계획이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제 다 세워졌죠. 예.
물론 저는 이제 다 똑같이 해놨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뭐, 월요일날 미팅 있고, 뭐, 화요일날 거래처 방문 있고, 뭐, 수요일날 뭐, 보고서 작성이 있고, 뭐, 목요일날은 또 뭐, 회의가 있고, 뭐, 금요일날 또 뭐, 거래처 방문 있고, 뭐, 요런 그 어떤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그 계획을 해놔야, 이제 내가 시간의 주도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또 이렇게 해놔야지만이 또 중요한 미팅이나 약속이나 회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시간을 확보해 놔야지만이 뭐 약속을 이렇게 겹쳐서 잡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고, 그죠? 누군가 이렇게 또 업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급하게 뭐 조율을 할 때 내가 정확하게 시간 스케줄을 알고 있어야 또 상대방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요거 시간 조율이 쉬우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3일 단위 목표 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원래는 제일 좋은 건 내가 이번 주에 할 게 뭔가, 꼭 해야 될 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보고서,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 같은 경우는, 아니, 뭐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뭐 보고서 리포트를 이번 주에 내야 된다. 그러면 월, 화, 수에는 뭐, 이거 3일 동안 한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 리포트 제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는 뭐 보고서 리포터, 뭐 자료조사. 그 다음에는 뭐 화요일날에는 보고서 리포터, 뭐 초안 작성. 그 다음에 수요일날 뭐 완성 제출.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 직장인 같은 경우에 뭐 거래처를 영업직인데 거래처를 이번 주에 뭐 최소한 한 50군데 방문하겠다. 그래서 월화수에 30개, 목금토에 20개,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번 주에 뭐 영단을 50개 외우겠다. 그러면은 월화수에 30개, 목금토에 20개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10개, 화요일날 10개, 수요일날 10개 이렇게 해서 30개. 여기는 뭐 목금 10개 10개 해서 이렇게 3일 단위 목표를 나눠가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순행 스케줄링, 역산 스케줄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렇게 적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3일 단위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3일 동안 책 쓰기 3일 동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비즈니스에다가 책 쓰기 3. 네. 책 쓰기 3 하면은, 아, 내가 3일 동안 책을 쓰겠다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퍼스널에는, 네. 그렇죠. 여기도 가족 학교. 학교 3. 아, 내가 3번 하겠다거나. 그러면 2번만 했어요. 그러면 2번을 했으면 슬래시만 해주면 되는 거고, 예. 3번 다 했으면 X를 치게 되면 되는 거죠. 여기는 4. 이렇게. 자, 라인 댄스도, 여기는 라인 댄스 2. 수목, 예, 돼 있으니까. 그럼 돈포겟은 뭘 적으면 되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기 돈포겟에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태들이 한 것들. 자, 여기는 책 쓰기. 책 쓰기 몇 회? 7회. 7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족학교. 그죠? 가족학교. 여기도 7. 그 다음에 라인 댄스. 이렇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디지털로도 시간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편인데, 자, 여기 보면은, 예. 자, 빠뜨린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화요일날 제가 매주 11시부터 12시까지 상담 치료를 받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고, 투데도 잊어버리지 않게 써놓고, 여기 퍼스널에도 잊어버리지 않게 써놓고, 자, 돈포개에도 상담실 일지를 한 번 받는 거니까 중요하니까 써놓고, 그리고 금요일날 보니까 양압기 필터 교환이 있네요. 병원 가나? 아니, 아, 양압기. 이렇게 써놓으면 중요한 걸 안 잊어버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주간을 쓴 다음에 월간으로 갑니다. 월간으로 가가지고, 자, 이게 월간에 보면은 오전, 오후, 저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오전에 뭐 회의가 있다. 그러면 첫째 칸에 적으면 되고, 뭐 오후에 거래처 방문이 있다. 그러면 오후에 둘째 칸에다 거래처 방문 쓰게 되는 거고, 저희는 이제 가족학교 저녁 때 한다. 그러면은 저녁 때 세 번째 칸에다 가족학교를 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볼게요. 오후에 일단 책 쓰기가 다 돼 있고, 가족학교 다 돼 있고, 일단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P 바인더로 이 월간을 잘 쓰게 되면 그 탁상용 그 월간 달력 있잖아요. 그걸 안 써도 돼요. 이것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다 써놓는 이유는, 이렇게 다 써놓으면 내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달 그 일정이 이렇게 월간에 한눈에 다 보이게 되잖아요. 제가 이게 3P 바인더를 처음 교육을 받을 때 대부분 이 주간계획표 쓰는 게 어려우니까 대부분 주간계획표를 펼쳐놓고 쓰게 되는데, 이게 3P 바인더를 좀 오래 쓰신 분들, 잘 쓰신 분들, 예를 들어 뭐 강경 대표님이나 뭐 그때 그 용현중 실장님이나 또는 이제 같이 공부를 하던 이제 뭐 하이퍼포머들이 있었죠. 그분들은 대부분 어디를 펼쳐놓고 있는지 봤더니 월간을 펼쳐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거시적인 거죠. 그래서 월간을 보고 스케줄 조정을 한 다음에 세부적인 걸 갖다가 주간에다 옮겨져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월간을 잘 적어야겠구나 라는 그때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실천을 옮기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주간만 쓰기도 너무 바빠. 그래서 주간을 쓰는데 매일 신경을 주간만 쓰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습관을 바꾼 게 매일 주간 월간을 같이 써야겠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한눈에 보이는 이얼리 플랜 나오면서부터 내가 좀 더 성과를 내고 좀 더 시간 관리 잘 하려면 나는 좀 더 시간을 좀 더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한 해를 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좀 한눈에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제가 연간도 쓰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하루에 주간, 월간, 연간을 다 씁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이렇게 월간도 이렇게 미리 다 써놔요. 칼라 체크는 미리 하잖아요. 이렇게 계획만 다 써놓는 거예요. 그 계획을 써놨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못했다. 그러면 여기다 취소선 긋고 그 옆에다 뭘 했는지 써요. 그러면 월간만 딱 보더라도 내가 월요일 날 며칠 날
뭐 예를 들어 6일날 오전에 뭐가 있었고 오후에 뭐가 있었고 저녁에 뭐가 있었는데 계획은 이렇게 잡아놨었는데 실제로 오후에 일정이 바뀌어서 실제로 뭘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월간만 보더라도 내가 얼만큼 계획대로 살고 있고 계획대로 살지 못했는지 그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화요일날 저는 여기 상담치료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라인 댄스, 네. 이렇게 써놓으면 네. 다음 주 월간 계획까지 이렇게 다 된 거죠. 네. 그리고 연간은 사실 쓰진 않습니다. 연간은 그냥 정말 바뀌지 않는 것만 써요. 네. 왜냐면 연간은 너무 칸이 좁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획을 쓰고 만약에 뭐 취소를 하게 돼서 취소선 긋고 실제 뭘 한 걸 쓰기가 너무 공간도 좁고 그리고 이게 수정 테이프 갖다 이거 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연간은 그 완전히 변하지 않는 계획들만 쓰거나 아니면 그냥 남겨뒀다가 완전히 끝나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1월달 같은 경우는 변하지 않는 거 뭘 쓰면 될까요? 네. 생일 같은 거 쓰면 되죠. 1월 27일날 제 생일이 있죠. 무슨 색깔 해야 돼? 초록색이지? 가족 생일은 초록색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연간도 이렇게 반을 나눠서 이게 2cm가 되는데 1cm 점을 찍고 여기도 이렇게 점을 찍고 여기도 이렇게 반을 나눌 겁니다. 전체 다 이렇게 다 나눌 거예요. 이렇게. 자, 2월 20일 날 제 아내 생일이라 오른쪽에다가 아내 생일 이렇게 써놔야죠. 자, 다 그을 거야? 응? 다 그을 거야? 여기 반만 그거. 자, 그리고 5월 30일 날은 저희 결혼기념일. 5월 30 결혼기념일. 3주년이 되겠죠. 2주년. 응? 2주년. 2주년이지. 2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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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1월 달은 31일까지 있고, 그 다음에 2월은 28일까지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6월은 28일까지 있으니까 이제 여기가 전에는 제가 여기를 이렇게 X를 이렇게 긋기도 했는데 자, 그렇게 긋는 것들은 좀 안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3D 바인더로는 스티커가 있으니까 이런 스티커를 이용해 가지고 2월 28일 이쪽에다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이고 3월달 같은 경우는 31일 다 있고 그리고 4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 여기를 마지막 칸만 없으면 되죠. 4월 30일은 이렇게 없다 이렇게 하면 되고 5월달은 31일까지 다 있고 6월달은 30일까지 있으니까 이것도 여기를 이렇게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일요일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간에다가 이렇게 다 계획을 해 놓는다는 거, 그리고 주간 계획도 이렇게 해 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일요일에 해야 될 거는 이렇게 한 주간 평가, 한 주간 평가, 월간도 이렇게 한 주간 평가를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 보면서 혹시 이쪽에 안 쓴 내용들이 있나, 중요한데 빼뜨린 내용이 있나, 그런 거 이제 써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도 확인해 보고, 네. 그 다음에 다음 주 계획은 이렇게 돼 있구나. 월간도 이렇게 잘 주간 계획표에 쓰는 거대로 제대로 잘 썼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거 한 가지 안 쓴 거 있네. 금요일날 양압기 필터 교환. 이거는 언제 할까? 자기 전에 하면 되니까. 이렇게 놓고, 그리고 양압기 필터 교환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 퍼스널 오브젝트에다가 양압기 필터 교환 이렇게 써놔야겠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안에도 같이 써놓으면 좋겠죠? 자기도 써. 금요일날? 금요일. 그래서 이렇게 안에하고 같이 바인더를 쓰게 되면 더블 체크가 되잖아요. 더블 체크가. 무슨 색깔로 해야지 나는? 빨간색? 양압기니까 자기도 나도 다 건강에 관련된 거 파란색으로 하면 되지. 여기 써놓고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테두리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제일 여기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분리수거. 나머지 거는 안방 청소하고 옷방 청소는 그냥 쭉 밑에다 써놓으면 되고. 그냥 써?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제 안에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돈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업무에 관한 게 안 써있네. 분리수거가 3번 해야 되잖아, 그지? 어쨌든 그냥 뭐 횟수를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분리수거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3일 단위 목표 관리에서 요 테두리 된 것들이 요 돈포겟에 적혀 있으면 맞아요. 왜냐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들 여기다 써놓는 거니까. 예. 여기다 뭐 이번 주에 뭐 표를 적어도 좋긴 한데, 저는 여기다가 이번 주에 꼭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만 봐도, 이번 주에 그러니까 2025년 1월 달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일은 여기에 다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피드백만 다 되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3일 단위 목표 관리 잘 써 있고, 북엔 스터디도 다 돼 있고, 자기 여기 책 읽는 거. 지금 책 읽고 있는 거 뭐 있지? 청소력하고 청소력. 2개 읽고 있어. 삐뽀삐뽀 119 소아과. 이렇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놨는데, 자, 자, 여기 북엔 스터디에서 주간하고 월간하고 틀린 점이, 여기는 책 이름을 써요. 근데 여기는 책 권수를 씁니다. 그래서 월간은 독서 4권이면, 한 달에 독서 4권이면 1년이면 이제 46권, 약 50권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써놓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책을 좀 제대로 목표를 정해서 제대로 읽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청소력이 있으면 이 청소력이 예를 들어 300페이지가 되는 책이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청소력 1에서 50페이지. 화요일 날에는 뭐 51에서 100페이지. 여기는 101에서 뭐 150페이지. 여기는 151에서 200페이지. 여기는 201페이지에서 뭐 250페이지. 또 여기는 뭐 251에서 300페이지. 이렇게 해서 300페이지 다 있고, 요 마지막에는 청소력, 뭐 독서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다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쓰면은 좀 더 책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죠. 어쨌든 제 아내도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살았고, 다음주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일요일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월간에도 보면 지난 일주일을 이렇게 살았고, 이제 다음 일주일 이렇게 살 거다. 그런데 여기 왜 업무 안 써놨어? 그거 써놔야지.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쓰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쓰기 싫은 거는, 쓰기 싫은 게 아니라 이게 안 맞을까봐.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은, 그러니까 나도 봐봐. 여기 책 쓰기 이렇게 해놨잖아. 책 쓰기 해놨지만 한 번도 못 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내가 써놔야 내가 해야겠다 마음이 먹어져. 그리고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고 실제로 못하고서 그냥 취소성 걷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져. 쓰면 되고. 자, 여기도 보면 지금 빠진 게 또 뭐 있어? 라인 댄스. 응. 자, 윗줄에다, 여기는 항상 2줄 섞게 되니까, 여기 봐봐. 여기 밑에 또 하나 쓰게 돼 있잖아. 그 2줄, 항상 여기는 2줄 쓴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가족학교도 뭐 항상 뭐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밑에다 써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적어놔야지. 그리고 여기도 가족학교. 그리고 자, 여기도 중간에 적지 말고 위에다가. 자, 여기는 분리수거?
아니지. 자, 화요일날 지금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 상담 치료 있잖아. 11시, 이때쯤. 오전이잖아. 오전. 오전이니까 위 상단에다 적어놔야지. 그렇게 해놓고, 자, 다른 건 적기 싫더라도, 화목일, 분리수거는 써놔야지. 분리수거는 이제 거의 이제 5시, 6시쯤 하게 되니까 오후 밑에다 써놓으면 되겠지. 여기? 그 다음에 1. 자, 이렇게 써놓은 거하고 안 써놓은 거하고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서 써놓으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다가 가능하면 이제, 여기 써놨던 것처럼 안방 청소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해놓으면 좋지. 어쨌든 제 아내도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써야 돼요. 써야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죠. 안 쓰면 그냥 안 해죠. 자, 월간도 연간도 이렇게 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일요일 날은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지난주를 이렇게 점검을 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운다. 주간 이렇게 칼라 체크 확인하고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렇게 플래넷까지 이렇게 내용을 쓴다. 그것만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월요일도 이렇게, 월간도 이렇게 쓰고, 제 것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자, 화요일날 상담치료 제가 받는 거예요. 근데 아내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남편의 중요 일정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담치료가 여기 플랜에 돼 있잖아요. 근데 아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화요일날 상담치료가 안 써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3P 바인더에 여기 줄이 하나 더 있어요. 줄이. 여기 점선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나는 참여하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어야 될 일정을, 시간 일정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담치료, 남편. 원래 이게 부부 상담 치료 같이 받기로 한 건데, 아직 아내는 이 상담 치료 받는데 마음의 문이 아직 안 열려서 조금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저 하고 나서 이제 하겠지 뭐. 그지?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제 상담 치료 시간하고 아내의 상담 치료 시간 이렇게 서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